레벨업 모의고사 3-3이라고 해서 한 번만 이어서 원래는 그냥 100 몇십 문제인데 제가 좀 쪼갰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86번입니다. 여러분 86번에 보시면 자, 혈전성 정맥염이라고 했죠. 이게 수술하고 나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혈전성 정맥염 자체는 여러분 왜 생기는 거야?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이유는 안 움직여서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수술 후 합병증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 가래 때문에 생기는 무기폐, 그리고 또 가래 때문에 생기는 폐렴, 이게 있었죠. 그리고 또 안 움직여서 생기는 게 뭐가 있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계속 고여 있다 보니까 피떡이 져서 피떡이 안에 고여 있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를 혈전성 정맥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수술 후 대표적인 합병증이죠. 물론 이거 말고도 수술 부위에 감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무기폐하고 폐렴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였습니까? 가래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래 때문에 생기니까 가래가 안 쌓이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심호흡하고 기침하고 객단 배출하고 이거는 혈전성 정맥염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가래를 잘 뱉어야 무기폐하고 폐렴을 예방한다. 요거랑 상관이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혈전성 정맥염하고 상관없는 거는 보기에서 5번인 거예요. 요거는 무기폐, 폐렴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틀리셨다 하더라도 요 정도 문제는 버리면 안 되고 제가 주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하시면서 한번 보셔야 돼. 그러면 혈전성 정맥염은 안 움직여서 생긴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하는 게 뭐예요? 조기 이상이잖아요. 그래야 혈전성 정맥염 안 생기지. 그 다음에 혈전이라는 게 아래쪽에를 가만히 누워있다 보니까 아래쪽에 피들이 이렇게 순환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붕대 같은 거를 해서 스타킹 같은 거 생각해봐. 우리 스타킹 신을 때 아래쪽에 정체되어 있던 것도 돌돌돌 말아서 위로 이렇게 당기잖아. 그러니까 탄력 스타킹 이런 거는 괜찮아요. 탄력 붕대, 탄력 스타킹. 그리고 또 다리 운동. 왜냐하면 안 움직여서 생긴 거니까 이런 것 등을 하는 거는 혈전성 정맥염 예방에는 도움되지만 5번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죠. 되셨습니까? 자, 맨날 우리가 무기폐 폐렴, 심호흡 이렇게 하니까 5번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혈전성 정맥염 예방하고는 관계가 없다. 답은 여기서 5번인 거죠. 87번에 보시면 주사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주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자, 정맥 주사는 여러분 IV를 말하죠. 자, 요거는 각도는 보통 30도 정도 각도로 한다라고 우선 알아주십시오. 30도 정도. 그 다음에 근육 주사는 몇 도로 해야 돼요? 90도. 그게 더 중요하죠. 근육 주사는 90도, 정맥 주사는 한 30도 정도 하고 피내 주사라고 해서 알레르기 반응 보는 거 있죠. 그런 거는 한 15도 정도로 각도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30도 정도다라고 한번 그냥 참고로 봐주십시오. 요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보기에서 나왔어요. 30도 각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조건 30도는 아니에요. 주사 실물을 보면 여기는 그냥 사람마다 달라요. 30도 우선은.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아셔야죠. 인슐린, 헤파린 이거는 주사 방법이 무슨 주사 방법으로 합니까? 피하 주사죠. 그래서 피하 주사하면 인슐린, 헤파린, 그리고 예방주사 이런 거는 피하 주사죠. 특히 인슐린하고 헤파린은 하고 나서 문지르면 여러분 너무 흡수가 빨리 잘 돼가지고 인슐린 같은 거 막 문질러줘봐. 그럼 너무 빨리 혈당이 떨어져서 저혈당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헤파린 이런 거는 문지르지 않는다. 그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근육 주사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내관을 당겨본다. 맞죠? 왜? 혈관을 찔렀을까봐.
혈관에 들어갔을까봐 바늘이 그죠? 내관을 당겨본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근육주사에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어디를 피하라고 합니까? 좌골신경 그리고 혈관 이런 데를 피해야 되는 거죠. 혈관에 꽂혔나 알아보는 거는 뭐로만 하면 돼? 내관을 당겨보면 알 수가 있어. 피가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좌골신경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 좌골신경을 피하는 거는 부위 선정만 잘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가 요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요랬을 때 4등분을 했었죠. 4등분을 했을 때 어디였어? 상부의 바깥쪽이야. 그럼 이쪽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도 또 4등분을 한다 그랬잖아요. 4등분을 했을 때 그때 어디다? 요쪽이거든요. 요쪽이거든요. 그래서 상부의 외측에 주사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좌골신경은 요 안쪽으로 요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여기를 피하려면 완전히 위에서 바깥쪽에 하는 게 안전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정맥 투약을 했대요. IV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혈관으로 들어간 거죠. 바늘이. 그때 주사 바늘로 혈액이 역류되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위험 신호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만약에 피가 안 나가면 그 역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잘못된 거지. 되셨습니까? 답은 여기서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입니다. 88번. 자, 그래서 87번은 요거는 표현이 근육주사 시에는 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육주사 시에는 반드시 내관을 당겨본다. 그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88번에는 정상적인 산부는 누구인가 라고 했죠. 정상적인 산부는 자, 임산부 이제 출산한 산부니까 출산한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자, 1번에 보겠습니다. 제왕절개 하고 나서 혈압이 80에 60 떨어진 거죠. 맥박이 110번이래. 이거 여러분 뭐야? 빈 맥이죠. 맥박이 빈 맥이죠. 체온은 괜찮네. 체온은 괜찮네. 자, 이 사람 경산부인데 BP가 지금 떨어지고 맥박이 지금 이렇게 된 거는 혹시 뭐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내부에서 출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쇼크가 일어났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1번은 정상 아니야. 1번은 이 사람 뭐가 의심된다? 쇼크가 의심되는 겁니다. 쇼크가. 왜냐하면 뭐를 건드렸습니까? BP를 건드렸잖아. 혈압을 건드리면 제가 무조건 쇼크라 그랬어. 혈압을 건드리니 혈압이 떨어지니까 심장은 더 많이 일을 해야 혈압을 올려주려고 맥박은 빨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쇼크예요. 쇼크. 그런데 체온은 정상이잖아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혈압은 괜찮은데 체온을 건드렸어. 체온이 38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는 뭐야? 그거는 쇼크가 아니라 감염의 문제죠. 되셨습니까? 자, 결론. 시험 문제에서 수술하고 났는데 혈압이 떨어졌다. 혈압을 딱 건드렸으면 쇼크. 그 다음에 혈압은 괜찮은데 체온을 건드렸으면 정상 아닌 걸로 언급을 했으면 감염의 문제입니다. 되셨어요? 여기서는 쇼크입니다. 답은 여기서 정상 아닙니다. 2번에 보시면 다태아를 출산하고 열흘이 지났는데 650cc의 출혈이 보인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뭘 걱정하는 거야? 산후출혈이죠. 산후출혈. 왜? 산후출혈의 기준이 출혈의 양이 얼마 이상일 때를 말한다? 500cc 이상일 때를 말하니까. 되셨어요? 500cc 이상이면 산후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태아를 출산했댔잖아. 그러면 다태아를 출산하면 산후출혈의 위험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자궁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커졌으니까. 더 커진 자궁이 원래대로 작아지려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못했다면 출혈이 심할 거거든요. 이거 비정상.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2.4kg 정상분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뭘 건드렸어요? 체온을 건드렸죠. 38.2도라잖아. 그럼 이게 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열이 만약에 24시간 이전에 만약에 열이 있는 걸로 나온다면
중요합니다. 24시간 이전에 열이 있다. 이렇게 되었다면은 그때는 이거는 무슨 열인데요? 이거는 탈수열이었죠. 왜냐하면 인부가 진통을 워낙 하다 보니까 땀이 나서 나간 거니까 물을 따뜻한 물 같은 거 주면 열은 금방 없어질 거야. 그런데 24시간 이전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3일 되었다 그랬죠. 3일째까지 이렇게 열이 난다는 거는 이거는 뭘 의심한다? 산후감염을 의심하겠죠. 일명 산용열이 되겠습니다. 산용열. 원인은 세균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이때 원인균은 뭐일 가능성이 높다? 연쇄상구균일 확률이 높은 거죠. 되셨죠? 정상 아니에요. 4번에 보시면 분만 3일째 유방에서 열이 나고 종창이라는 게 띵띵띵띵 부었다는 거죠. 그러면 후끈후끈하고 열난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유방우열이라고 하죠. 유방우열.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있어. 근데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두면 너무 아프잖아. 그리고 젖을 먹일 거니까 젖을 비워주고 찬 찜질하고 더운 찜질해서 유즙 자꾸 나오게 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이거는 그러니까 4번은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되셨습니까?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적색 오로라고 있어요. 우리가 오로가 몇 주간 나와요? 3주간 나오죠. 적색 오로는 얼마 동안 나와? 첫날부터 3일 정도가 나오는 게 적색 오로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일 지나고 나서는 갈색 오로가 나오죠. 이거는 언제부터? 4일 정도부터 한 10일 정도쯤 사이에 나오는 오로였어요. 그리고 10일 이후부터는 백색 오로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 동안 나온다? 3주간 나온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런데 3주간 나오고 이때 오로는 무슨 냄새가 나야 정상이다? 생리혈 냄새가 나야 정상인데 뭐 안에서 악취가 난다. 그리고 오로가 3주 이상 지속된다. 그리고 오로가 너무 많다. 그리고 적색이 너무 3일 이상 오래된다. 전부 다 비정상인 거죠.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적색 오로가 3일 정도 나오는데 계속 나오고 6주째까지 지금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완벽한 비정상이 되는 거죠. 답은 여기서 정상적인 인부는 4번입니다. 되셨습니까? 88번 요런 거는 정상, 비정상 전체적인 의미를 모성간호에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요런 거는 문제 괜찮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 만한 문제입니다. 맞추셔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89번에 보시면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 그랬죠. 주의 의무 태만은 정신을 똑바로 안 차렸다는 거죠. 주의 집중 제대로 안 해서 게을리해 가지고 사고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의치를 관리를 우리가 도와줬는데 예를 들어서 깨뜨렸대. 그럼 이거는 정신 똑바로 안 차려서 그러니까 맞죠. 부주의한 거 맞잖아. 그래서 1번 맞아. 그 다음에 3번에 볼까요? 침상 난간을 올리지 않아서 환자가 떨어졌대. 맞잖아.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올려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술한 환자 체온이 39도면 노티 보고해야 되잖아. 근데 보고 안 했대. 업무상 실수한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업무로 환자 이동이 지연돼 가지고요. 그 환자 10시에 검사 내려가야 되는데 검사가 연기됐어요. 그러면 우리 잘못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똑바로 정신을 안 차려서 생기는 업무상 과한 실수다. 그래서 주의 의무 태만이죠. 그런데 2번 보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2번에 보시면 수술 후 가스가 나왔다고 했을 때 물을 마시라고 했어요. 이거는 잘한 거잖아. 가스 나오면 처음에 뭐를 줘야 됩니까? 차, 유, 연, 경, 일 순서로 주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물 먹으라 그런 거야.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음식이 가스가 나오면 차, 유, 연, 경, 1 순서로 준다는 거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엔 보리차 주고 그 다음에 액체 형태 주고 그 다음에 연두부 같은 몽글몽글한 거 잇몸으로
깨어지는 거, 깨어지는 게 아니라 녹는 거, 카스테라, 가자미찜 이런 연식 주고, 그 다음에 알갱이 오물오물 좀 씹는 거 경식 주고 아무거나 드세요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잘한 거야. 이거는 주요 의무 태만이 아닌 거죠. 정답은 여기서 2번인 거죠. 그럼 이거는 지금 여러분 맞을까 안 맞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이제 어떤 환자한테 수액을 주려고 하는데 수액병 안에 이물질이 발견됐어요. 그거는 주의 의무 태만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하면 정맥주사 병 안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게 우리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넣었나? 정맥주사 안에다가 내가 넣었나? 이물질을? 아니죠. 그건 주의 의무 태만 아닌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환자 옆에 계속 있다가 잠깐 화장실에 갔어요. 그 사이에 환자가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살을 시도하였다. 그거 주의 의무 태만 맞아요? 아니에요? 맞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 사람 계속 365일 24시간 지킨다고 화장실도 못 가요? 아니잖아. 그거는 주의 의무 태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나머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주의 의무 태만입니다. 간호관리에서 되게 자주 묻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사례들을 만들어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은근히 있는 파트가 됩니다. 쉬운 듯 하지만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파트가 간호관리 파트가 됩니다. 89번. 그 다음에 90번에 보시면 소화기계에 대한 설명이죠. 자, 소장 하면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셔야죠. 12지장, 공장, 회장. 대장 하면 맹장, 결장, 직장. 그죠?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인두라는 데가 있죠. 자, 인두는 호흡기계도 코로 해서 인두로 호흡기계 공기가 들어가고 소화기계에서도 이쪽으로 음식물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인두는 공기와 음식물이 지나가는 공동 통로다 하는 거 인두 맞아요. 또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공기가 지나가는 거니까 호흡기계가 되겠죠. 호흡기계가 되겠죠. 또는 음식물이 지나가니까 뭐가 되기도 합니까? 소화기계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호흡기계이면서 소화기계인 곳이 어디냐 이래 말하면 인두, 또는 공기와 음식물의 통로가 뭐냐 이래 말하면 인두. 되셨죠? 알아야 됩니다. 3번에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이고 직장암이 잘 생기는 부위는 어디예요? 이 중에서 직장, 그리고 S자상 결장. 직장암이 잘 생기는 부위, 그리고 변이를 느끼는 부위는 어딘데요? 직장. 변이 마렵다 느끼는 부위는 직장.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소장과 대장에서 꼭 구별을 하는 게 소장은 영양분을 쫙쫙 빨아당긴다 그랬죠.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야. 그런데 대장은요 수분을 쫙쫙 빨아당겨. 그래서 우리가 먹고 난 찌꺼기를 대장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물기만 쪽쪽 빨아당기고 나머지 물기 없는 거는 어디로 나간다? 변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대장이야. 그래서 대장은요 4번에 보시면 뭘 흡수한다? 수분을 흡수합니다.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고요. 그런데 4번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수분을 흡수하는 건 대장이 맞지만 육모라는 게 있는 거는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다? 소장에 있는 거죠. 소장에 12지장 이런데 육모가 있어서 영양분을 어떻게 한다? 흡수하는 일을 하죠. 흡수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되셨습니까? 수분을 흡수하는 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식도는 한 25cm 정도 맞아요. 그리고 연동운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아래로 내려주는 운동이야. 그럼 식도로 넘어가면 꿀꺽꿀꺽 넘어가잖아. 그래서 연동운동이 일어난다 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4번입니다. 4번입니다. 버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들을 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지금이라도 정리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1번입니다. 자, 매독의 치료제가 여러분 페니실린이 되게 잘 듣거든. 그럼 이 페니실린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된다? 아나필락시스가 떠올라야 되겠죠. 그럼 아나필락시스가 안 일어나려면 항생제 과민 반응 검사를 하는 거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주사 방법으로 할까? 반응을 알아보고 진단하고 하는 거 어떤 거? 약물 반응, 진단 이런 거 피내 주사였죠. 피내 주사. 자, 그래서 피내 주사 하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 한다? 어떤 반응을 알아볼 때 쉽게 말해서 결핵을 알아보는 투베르쿨린 반응 이런 거 반응 알아보는 거 또는 알레르기 반응 과민 반응 이런 거 알아볼 때 그 다음에 또 진단을 할 때도 했었어요. 진단할 때 어떤 경우 있었냐면 디프테리아를 진단하는 테스트가 시크 테스트 피내 주사 성홍열을 알아보는 테스트, 딕 테스트, 진단, 피내 주사. 맞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있었어요? BCG. 그죠? BCG 예방주사. 자, 이거는 어떤 방법이었다? 피내 주사로 했습니다. 되셨죠? 피하 주사는 어떤 거였어? 예방주사, 인슐린, 헤파린, 피하. 피내는 반응, 진단, BCG 이런 거였습니다. 답은 여기서 2번인 거죠. 그 다음에 99번입니다. 99번 시기와 설명이 시기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결핵이나 임신부는 고단백을 한다. 맞죠? 고단백을 한다. 그래서 결핵, 그 다음에 임산부 또 누구도 한다. 더 적어볼까요? 수유부 젖 먹이는 사람 고단백, 그 다음에 또 간 질환자. 자, 결핵, 임산부, 그리고 또 수유부, 간 질환자는 어떤 식사를 도와주자? 고단백을 권한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수술 후 첫 단계로 연식을 제공한다. 수술 후 첫 단계 뭐를 줘야 됩니까? 차. 유연경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차 다음에 유동식이 나와야 되겠죠. 유동식. 차가 식사가 아니라면 유동식이 나와야 되겠죠. 연식은 그 다음 단계야. 그 다음에 답은 여기서 틀린 거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편도선 절제술 보편적인 문제죠. 맞춰야 되는 문제. 편도선 절제 이거는 대학병원 가나 의원 가나 똑같다 다르다 금액이 똑같다. 무슨 제도? 포괄수가제 들어가죠. 그리고 편도선 절제 수술을 했으면 이때 출혈 막아야 되겠죠. 또 통증 이런 것도 좀 줄여야 되니까 약간 출혈, 통증 전부 다 막아줄 수 있는 게 차가운 거잖아. 그리고 알갱이 있는 거 먹다가 출혈 더 생기겠죠. 그래서 차가운 유동식 괜찮아요.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 또 올라야 되겠죠. 아이스크림.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 있었습니까? 어떤 거 있었어요? 목에다 둘러주는 아이스 칼라. 다른 말로 얼음, 목도리 이런 거 나오면 편도선 수술 떠오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경식이라 그랬죠. 경식은 알갱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소화 기능은 괜찮으니까 치아가 좀 부실해서 반찬을 좀 쪼개가지고요. 잘게 다져가지고 약간 오무작 씹을 수 있는 거. 그런 식사를 경식이라고 합니다. 경식. 유동식은 액체. 연식은 뭘 떠올려라? 연두부 떠올리세요. 순두부, 몽골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카스테라 이렇게. 그래서 연식은 여러분 무조건 이로 안 씹어도 되겠다 싶은 거. 그래서 잇몸으로 이렇게 짓이길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연식입니다. 경식은 씹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4번도 맞습니다. 자, 5번에 조심하세요. 병원의 식사는요. 일반식과 특별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다 그랬죠. 특별식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치료식이라고 해야 돼. 특별식은 예를 들어서 식사비가 나는 그 만원짜리 나는 7천원짜리 못 먹겠어요. 나는 한 3만원짜리 주세요. 이게 특별식이라면 특별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반식은 그냥 아무거나 드셔도 되는 질환인 거. 일반식. 치료식은 예를 들어서 당뇨다. 또는 뭐 간이 안 좋다.
또는 뭐 이런 문제 있을 때 치료식이 들어가는 거죠. 되셨습니까? 맞습니다. 답은 여기서 2번이고 1, 3, 4, 5 전부 다 1, 2, 3, 4, 5 다 아셔야 돼. 보기에서. 자, 그 다음에 93번입니다. 93번에 자, 질병과 관련된 식이 조절이라 그랬거든요. 자, 식이 나왔으니까 93번도 보세요. 자, 요거 여러분 문제집 우리 풀 때 했죠. 자, 통풍이라는 거는 단백질 특히 퓨린이라고 했죠. 그게 많아서 생긴 거랬지.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거 줘야 돼? 단백질을 적게 줘야 되겠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퓨린을 적게 줘야 되겠죠. 저퓨린을 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통풍은 퓨린이라는 게 많아서 생기는 거니까 퓨린을 적게 줘야 된다. 저퓨린 또는 이 퓨린이 단백질이니까 저단백 같은 말입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신부전이죠. 자, 신부전은 여러분 소변을 잘 본다 못 본다? 소변이 잘 안 만들어져서 소변이 거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소변으로 물이 안 나가니까 나도 안 나가. 누구야? 칼륨도 안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물이 안 나가니까 칼륨도 안 나가서 칼륨이 높다 그랬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칼륨을 적게 줘야 돼. 그래서 과일 같은 거 있죠. 바나나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면 붓죠. 그러니까 저염을 줘야 되겠죠. 저염. 그리고 더 하나 적는다면 신장 하면 무조건 어떤 거를 줄인다? 저단백, 단백질을 적게 줘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간성혼수라고 했죠. 자, 간성혼수 이거는 여러분 뭐가 많아서 그런 거야? 알아두세요. 암모니아. 그죠? 피 속에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이 암모니아는 무엇이 찌꺼기였어? 어떤 찌꺼기였어? 단백질 찌꺼기잖아. 이게 쌓였다는 거죠. 그럼 이게 쌓인 사람한테 단백질을 자꾸 많이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단백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분은 제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종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할 수도 있지만 저단백입니다, 여러분. 되셨습니까? 그래서 간성혼수 예방, 저단백, 그냥 일반적으로 간염, 간경화, 간질환이라고 돼 있으면 고단백. 그 다음에 4번에 만성 B형 간염이라 그랬죠. 자, 간염이면 여러분 잘 나왔네. 나와야 될 키워드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지방 나와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까? 고단백 나와야 된댔죠. 염증 생긴데 조금 상처 보듬어 줘야 된댔죠. 약 발라줘야 돼. 단백질이 그 일을 하잖아. 발라줘.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요? 간이 안 좋으면 되게 피곤하죠. 계속 깔아줘. 칼로리 에너지를 줘야 돼. 에너지 업 하는 게 대표적인 게 탄수화물. 고탄수화물을 줘야 되겠죠. 비타민이야 뭐 많이 줘도 되겠고. 되셨습니까? 그래서 만성 B형 간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B 간염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저지방 그리고 고단백 이거 찾아내. 그리고 탄수화물 좀 어느 정도 줘도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고혈압인 경우는 저염, 저지방 맞잖아요. 맞죠? 답은 여기서 4번입니다. 4번. 그 다음에 비만인 거는 어떻게 줘야 돼요? 비만은 탄수화물도 적게 주고 지방도 적게 주고 저탄수화물, 저지방이 되겠죠. 그 다음에 94번입니다. 자, 부항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부항하면 여러분 어떤 말이 떠올라야 된다? 간접적인 화력을 이용했다. 이거 나와야 돼요. 간접적인 화력을 이용해서 한 거는 부항이에요. 부항입니다. 직접적인 화력을 이용했다 하면은 그거는 직접적으로 타는 재료를 얹은 거지. 그건 뭐야? 구법, 뜸을 말하는 거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어혈의 증상은 죽은 피. 죽은 피는 부위마다 다르게 관찰된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 어혈이 예를 들어서 심장 쪽에 갔어. 막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럼 심장 쪽에 가면 어때요? 심장 쪽에 마비가 오면서 협심증, 심근경색증처럼 흉통이 오겠지. 부위마다 다른 거야. 그래서 부위마다 다르게 관찰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여러분이 1번은 아실 것 같았고 2번이 뭔 말인지 긴가민가 했어. 그런데 3번에서 여러분은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되죠.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3번에 부항은 출혈 질환에 효과적이다. 절대 아니라고 했던 거 강조했지 않습니까? 부항하고 어떤 거? 침. 부항이랑 침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된다? 금기증. 그래서 부항이랑 치매, 금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출혈이 있을 때는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정맥류 뭐 이런 말 나오고 있죠. 혈관 얘기 나오면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3번은 여러분이 틀렸다는 거를 알았어야 돼. 그 다음에 4번도 여러분 우리 보기에서 공부했잖아요. 부항요법은 자연식을 병행하는 게 좋다. 그래서 육류와 산성식품의 섭취를 금하라. 그리고 이거는 치료를 하면 피곤하니까 2, 3일 정도의 휴식기를 가져라. 매일 하는 건 안 좋다 이 말인 거죠. 되셨어요? 여기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